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무기들. 만약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는 가장 위험한 10가지 무기를 다뤄볼 거예요. 레이저 빔, 영구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유엔은 전쟁 중에 눈을 멀게 하는 레이저 사용을 금지했어요. 이러한 조약은 2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비인도적인 전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선례를 세우게 되었어요. 일부 국가들은 비윤리적인 자동화 무기를 금지하는 것 또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죠. 생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는 거의 50년 전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금지되었는데요. 이 무기는 여러분이 보아왔던 무기들과는 다른 위협을 선보이죠. 징기스칸은 13세기에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물을 탈수시켜 죽게 만들었죠. 이것은 지역 생태계의 파괴를 이루어냈고 지역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키메라 바이러스인데요. 이들은 탄저균 및 천연두와 같은 둘 이상의 바이러스의 러시아는 1980년대 천연두와 에볼라를 결합한 슈퍼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폭탄. 폭탄은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매우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일부 폭탄은 다른 폭탄보다 매우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클러스터 폭탄이 그중 첫 번째였는데요. 이 폭탄은 지역 인프라와 지역사회 그리고 군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되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파편을 퍼뜨리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수년간 도시와 국가를 오염시키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 잔해들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클러스터 폭탄을 제한하는 협약은 2008년에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폭발물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어요. 이 조약은 108개국의 서명을 가져왔고 103개국의 당사국이 이를 지지했죠. 더티밤은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힌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 폭탄은 핵폭탄과 매우 유사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죠. 이들은 전형적인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방사성 물질을 수 킬로미터에 퍼뜨려 수십 년 동안 땅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 돌연변이, 질병, 선천적 결함 등의 기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황무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이 폭탄은 꼭 금지되어야만 해요. 핵폭탄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폭탄인데요. 그중 차르 폭탄은 가장 최악으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폭탄이 히로시마 원폭보다 3,800배 더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이 폭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에 금지되었는데요. 총 57개국이 이 금지 조치를 따르기로 동의했는데 이는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이 핵폭탄을 보유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할로우 포인트. 총상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충격 시 폭발하는 총알에 맞으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죠. 이 총알은 표적에 충돌하면 작은 폭발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총알이 피해자의 몸을 떠나지 않도록 해요. 할로우 포인트 혹은 덤덤탄이라고도 하는 이 총알은 대상에 들어가는 즉시 폭발하여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총알은 미국 경찰에 의해 잠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 경찰이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중단되게 되었어요. 끔찍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독 성분을 첨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알은 보툴리눔과 탄저균으로 채워져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이와 같은 탄약은 1899년에 금지되었지만 독성 탄환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동물에게도 사용될 수 있어 인간과의 교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총알을 금지하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죠. 푼지 스틱.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은 자신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크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미국인들은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베트콩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었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그들은 대나무나 단단한 나무들을 날카롭게 가다듬은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고안했고 이를 푼지 스틱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대나무를 매우 날카롭게 깎은 다음 불로 굳혀서 거의 강철처럼 날카롭게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군인들이 이 푼지 스틱으로 무장한 베트콩들에 의해 찔려서 희생되었는데요.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숨기기 쉬웠으며 병사가 이 푼지스틱에 의해 찔리게 되면 심각한 감염에 고통받게 되었어요. 이 푼지스틱은 매우 비인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궁극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총 125개국이 금지에 동의했고 조약이 제안되었을 당시 50개국의 서명이 기록되었다고 해요. 소위 무기. 이 무기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소위 무기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그들이 일으키는 상처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결코 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치명상을 피해자에게 남길 수 있어요. 또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들 탄환이 현대 전쟁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총 110개국이 전쟁에서 소위탄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조약과 관계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 무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 인권단체는 러시아와 시리아 모두 2016년에 소위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인에게 소위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미국 또한 최근에도 이러한 이 무기의 피해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느낌이 마치 뼈에서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탐지 불가능한 파편.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간단한 무기인데요. 탐지 불가능한 파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일반 탐지 도구로는 탐지할 수 없는 무기를 의미해요. 이 무기의 가장 인기 있는 수단 중 하나는 금속 최소화 지뢰인데요. 이들 지뢰는 플라스틱과 목재, 유리, 그리고 기타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 탐지기로 탐지가 불가능하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을 거의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재래식 무기 협약에 의해 1979년에 금지되게 되었죠. 금지의 주된 이유는 외과 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있는 모든 파편을 엑스레이로 거의 탐지할 수 없어서 의사가 수술로 모든 파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평생 동안 통증이나 장애를 겪게 되죠. 금속 탐지가 불가능하면 회수 임무 중에 찾기가 어려우며 전쟁이 끝난 후 민간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지뢰는 너무나 비인도적이어서 전 세계 국가의 80% 이상이 전쟁에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했어요. 일부 국가는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원하더라도 이러한 무기를 제조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트위스트 블레이드. 이와 같은 블레이드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살상이죠. 이 블레이드는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때 비틀리는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칼날을 갖도록 설계되었어요. 누군가가 칼에 의해 확실히 죽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를 뚫은 후 칼을 비트는 것이죠. 이 칼날은 사용자 대신 열심히 활약하게 되며 희생자가 궁극적으로 죽기 전까지 엄청난 고통에 빠질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돼요. 이와 같은 블레이드는 제네바 협약의 프로토콜 1의 일환으로 금지되었어요. 이 프로토콜은 발사체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금지했죠. 이 트위스트 블레이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과도하게 유발했어요. 브레스 너클. 브레스 너클은 수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활약해왔지만 미국 전역의 많은 주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이 너클은 오늘 이야기한 다른 무기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죠. 봉합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부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죠. 이러한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한 완전히 합법적인데요. 혼잡한 클럽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나 셀러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경호원들이 종종 이것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 그들을 건드리게 되는 일이 부디 없길 바래요. 화학무기. 이것은 광범위한 종류를 포괄하는 무기이지만 대부분의 화학무기는 금지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최르가스, 겨자가스 등이 포함되죠. 겨자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매우 독성이 강한 신경작용제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VX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치명적인 가스 중 하나인 살인보다 적어도 10배 더 치명적이라고 해요. 혼란, 경련, 의식상실, 호흡부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죠. 1993년의 화학무기 협약에 따라 이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 김정은의 형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던 중 이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노비촉으로 알려진 더 강력한 화학물질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VX보다 4배나 더 강력하고 감지하기 거의 불가능한 신경작용제라고 하죠.
이 화학물질은 냉전 당시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화학물질은 얼마 전 영국에서 발생한 독극물 테러 등 최근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것들 말고도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무기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